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의 김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드디어 이 조합이 탄생했네요. 맞아요. 네, 저 처음 이렇게 주간 리뷰에선 처음 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오광식 감독의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또 긴급히 대타로 나오게 네. 됐는데 여러 가지 조합이 탄생했는데 이런 맞아요. 조합은 오늘 처음이에요. 네. 다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주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 주인장이신데. 네. 자, 오늘 또 새로운 조합으로 주간 리뷰 26회차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파이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 대망의 플레이오프 파이널이 지난주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먼저 펼쳐졌는데 도마코마이에서의 1, 2차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 1피리어드 중반에 선제골을 쏘아올린 건 레드이글스의 하시모토 료였는데요. 선제골 직후에 이어진 파워플레이 찬스에서도 추가골을 올렸던 하시모토 료였습니다. 3피리어드에서 전정우의 득점으로 한 골 차로 따라붙었던 HL 안양이었지만 3분여 만에 다시 파워플레이 찬스를 성공시켰던 레드이글스였고요. 나카지마 쇼고의 쐐기골까지 더하면서 4대1 완승을 거뒀던 레드이글스였습니다. 슈팅수 23대 26으로 비슷했던 양팀이었지만 파워플레이에서 승부가 갈렸는데요. 양팀 모두 3번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있었지만 레드이글스는 2골, HL 안양은 무득점에 그치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드이글스의 오노다 타쿠토 골리는 25세이브 1실점으로 선방하면서 나리사와 유타 골리의 빈자리를 잘 메웠고 맷달튼 골리는 19세이브 4실점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 결과 살펴보시죠. 1피리어드에서 먼저 선제골을 올렸던 HL 안양이었고 김상욱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2피리어드에서는 송종훈의 감각적인 노루 패스를 득점으로 성공시켰던 이주영 선수였고요. 곧바로 1분여 만에 이영준 선수가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레드이글스도 2피리어드 막판에 나카지마 쇼고가 만회골을 터뜨렸는데요. 3피리어드에서 HL 안양은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송영철 선수가 귀중한 추가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부의 줄을 당겨왔습니다. 4대1 승리! 결국 전날의 패배를 서력했던 HL 안양이었습니다. 슈팅수는 29대 26으로 비슷했었고요. 메탈튼 골리가 28세이브 1실점, 오노다 타쿠토 골리가 22세이브 4실점. 여러모로 전날 경기와 정반대가 되는 기록을 보여줬던 양팀이었습니다. 도마코마이 1, 2차전 정리해봤습니다. 2연전 1승 1패로 양팀이 동률이 네. 됐는데 한번 되돌아볼까요? 전 일단 처음에 스코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 첫 번째 4대1? 경기는 제가 직접 라이브로 보지 못하고 나중에 봤는데 네. 결과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4대1이라는 스코어가 진짜 잘 안 나오던 스코어잖아요. HL 안양이 이렇게 정규 시간에 4실점한 것도 9월 이후에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파이널인데 파이널에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게 쉽지 않아서 역시나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네. 일요일 경기에서는 또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HL 안양이 또 그렇게 약하지 않구나. 네.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정말 그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점은 오노다 타쿠토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나왔는데 네. 세미파이널 때는 두 경기 다 나리사와 유타 골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골리가 달라진 점이 조금 생소했던 그런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첫 번째 경기에서 계속 득점이 나지 않아가지고 먼저 득점을 하는 팀이 확실히 또 조금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5분 또 안 남기고 실점을 하면서 조금 네. 아쉬웠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 좀 또- 1피리어드 한 1분 정도 간격 두고 연달아 네, 하시모토 료 맞아요. 선수에게 골을 내줬잖아요. 1차전에서. 네. 그게 좀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항상 늘 말하지만 시작할 때 5분, 끝날 때 5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 5분 안에 두 골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흐름이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또 심판 살짝 부상도 있었고 뭐 페널티도 큰 게 나오면서 멈춰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그 흐름에도 조금 방해가 되는 네. 일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1차전을 내준 게 참 HL 안양으로서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2차전에서 바로 또 똑같은 스코어로 서력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또 다시 또 상승 무드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좋았던 거는
레드이글스 같은 경우 하지모토 선수랑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좀 득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네. HL 안양 같은 경우는 다 고루고루 선수들이 한 골씩 이제 넣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전체적인 선수 라인으로 봤을 때는 HL 안양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이번에 그 2차전에 그 4라인 에너지 라인에서 결승골 나왔잖아요. 네. 성종훈 선수의 그 맞아요. 패스에 이주영 선수가 마무리 시키는 거 보고 와 했거든요. 네. 이주영 선수가 또 요즘에 이렇게 하나씩 또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이 이 아시아리그 신인 선수들인데 네. 이런 플레이오프라는 큰 무대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네. 정말 고무적으로 느꼈고 올 시즌 좀 후반 들어서 또 플레이오프 와서 이 에너지 라인 성종훈, 김건우, 이주영 이 세 선수의 어떤 활약상을 보는 맛이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글쎄요, 역시나 1, 2차전 비교해 보면 좀 승부의 관건은 HL 안양의 그 페널티 킬링. 네.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HL 안양의 페널티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레드이글스의 파워플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1차전 때 파워플레이 골 2골을 내줬는데 세 번째 파워플레이는 3피리어드 마지막 한 39초 정도 네. 하고 끝났으니까 사실상 두 번 파워플레이에서 다 넣은 거거든요. 네. 이게 근데 2차전에서는 HL 안양이 아예 페널티 자체를 안 하면서 네. 기회를 봉쇄하다 보니까 또 실점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 그 레드이글스의 파워플레이가 올 시즌에 무려 50%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역대 그 아시아리그 역사를 봐도 50%라는 수치는 역대 2위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그 높은 파워플레이 성공률 기록들이 다 이제 아시아리그 초창기 네. 2000년대 뭐 초중반 정도의 기록들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준 레드이글스의 어떤 파워플레이 위력 네. 다시 한번 한 번 느꼈던 것 더 같아요. 느끼게 됐고 네. 또 어떻게 보면 HL 안양 같은 경우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좀 득점을 한 골밖에 안 나왔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맷달튼 골리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네. 같네요. 특히 2차전에 그 김상욱 선수 선제골 들어가기 전에 맷달튼 선수가 그 수없이 선방을 해줬고 네, 맞아요. 그게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확실히 또 골리들의 활약도 네. 진짜 무시하지 못할 거고요.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게 이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또 3연전을 치르게 되잖아요. 네. 3연전일 수도 있고 이제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땐 또 이제 어떤 골리가 또 출전을 하게 될지 그러게요. 레드이글스의 유타 선수가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이번에 잘 막아줬던 오노다 골리가 다시 보게 될지 또 네. 그 부분이 또 좀 궁금하네요. 네. 자, 이제는 안양으로 장소를 옮겨서 파이널 3차전부터 진행이 됩니다. 3월 23일 목요일이죠. 오후 6시에 안양 빙상장에서 HL 안양 대 레드이글스 홋카이도의 파이널 3차전 펼쳐지겠고요. 이어서 25일 토요일 4시 경기로 4차전, 결과에 따라서 26일 일요일 오후 4시 경기로 마지막 5차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역대 아시아리그 그 파이널 기록을 좀 보니까 1차전 승리한 팀이 우승 확률 71.4%, 1차전 패배한 팀의 우승 확률은 28.6%였습니다. 총 14번의 플레이오프 파이널이 있었는데 1차전 이긴 팀이 10번 우승했고 1차전 진 팀이 4번 우승했어요. 네. 일단 이런 기록은 있네요. 네. 네. 자, 통산 3번째 플레이오프 우승에 도전하는 레드이글스고요. 플레이오프 6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또 통합 우승 4번째에 도전하고 있는 HL 안양입니다. 글쎄 역시 이 플레이오프는 핵심은 선제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지금 계속 경기에서 봤듯이 첫 번째 골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그 날의 경기 흐름이 조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도 모든 경기 다 선제골 넣은 팀이 승리를 거뒀는데 자, 앞으로도 이 선제골을 누가 넣느냐는 아주 승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양에서 짧게는 2경기, 길게는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예상을 하시는지 전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내고 그냥 마음 토요일에? 편히 네, 우승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지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서 네. 이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경기를 어찌 보면 또 좀 재밌는 양상이에요, 지금.
1승 그렇죠. 1패니까 또 좀 더 보는 팬들이나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재밌게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승리를 또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양에서의 남은 3경기에서 좀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HL 안양 우승을 위해서 네. 좀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나눴듯이 파워플레이 찬스를 아. 조금 더 살려서 그때 항상 우리 나왔던 그 좋은 패턴들 이용해서 이제 멋진 골 장면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HL 안양이 이번 파이널 2경기에 파워플레이 4번 했는데 아직 골이 없죠. 네. 크레인즈와의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서도 사실 안진희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잇따라 들어가면서 좀 경기가 풀렸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도 좀 파워플레이 골이 좀 들어간다면 특히나 이제는 안양 3, 4, 5차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성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좀 터져준다면 네. 경기가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시즌 후반부 이후에 김기성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좀 승기를 잡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동구 매직. 그렇죠. 동구 매직을 가장 기대해 확실한 볼수 승리 있죠. 확률 이동구 선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역시나 뭐 레드이글스의 파워플레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앞서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양 팀의 골텐딩. 네. 이게 과연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안양에서는 복귀를 할 것인지, 예, 복귀를 안 한다면 오노다 타쿠토 선수가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복귀를 해도 나리사와 유타 선수의 컨디션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렇게 지금 두 팀처럼 전력이 거의 비슷한 맞아요. 승부인 경우에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넣느냐 못 넣느냐, 네. 결국 골리가 그 한 골 막아주느냐 못 막아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가 확확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뭐 학계에서 늘 그렇지만 이번 그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는 특히 양팀 꿀텐더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양팀 감독의 어떤 전략 싸움에도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사실 그 감독, 코칭 스태프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뭐 지휘력 이런 것들이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더 크게 좀 부각되고 도드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 경기 지고 나서 바로 다음 경기에 어떤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오고 대처 방안을 내놓고 그리고 또 승부가 갈렸을 때 또 진 팀이 다음 경기에서 또 다른 수를 들고 나오고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제 대처 방안을 못 내는 감독, 못 내는 팀이 지는 거거든요. 네. 예, 시리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수를 던져주면서 대처를 하는 팀이 이기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HL 안양의 백지성 감독, 레드이글스의 스가와라 노부히로 감독, 특히나 이 스가와라 노부히로 감독이 2차전 그렇게 지고 나서 3차전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맞아요.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 되게 이제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 팀의 감독 싸움에서 저는 좀 승부가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안양에서 올 시즌 마지막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홈 경기 좋다는 게 또 뭐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팬분들 홈팬들. 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경기 조금 이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많이 평일이니까 와주시고 좀 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와주시고 특히나 토요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안양에서 올 시즌 아시아리그 우승팀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기장 찾아주시고요. HL 안양 선수들에게 또 하나의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리뷰 저희 새로운 조합으로 진행을 네. 했습니다. 긴장되네요. 오광식 감독님 빨리 돌아오시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아시아리그 마지막 파이널 시리즈 소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민지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